안녕하세요. 신혜변호TV 신은수변호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장모님이 싫어하는 사위, 장인장모가 싫어하는 사위, 정말 미어 죽겠는 사이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편적인 사유로 딸이 물론 외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위가 외도를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외도를 바람을 핀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장인장모가 싫어하죠. 특히 장모님이 싫어하십니다. 만약에 장인어른이 외도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상당 부분 외도하신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데다가 내 딸의 남편 사이까지 바람을 펴서 딸이 나와 같은 고통을 느끼게 한다라고 너 가만두지 않으리냐. 정말 죽여버릴 거야 그냥. 이렇게 분노를 일게 하는 사이가 외도예요. 그 다음에 외도 말고는 폭언과 폭행인데요. 폭언은 뭐 빼더라도 폭행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물론 폭행의 정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지만 장모님 입장에서는 내 딸이 뺨따기 하나라도 맞으면 이건 대단히 큰 폭행이에요. 왜냐? 난 걔를 한 번도 뺨도 때린 적도 없고 어루만져주기만 하고 사랑으로만 길렀는데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 그랬는데 지 무지막지한 손으로 내 딸 뺨을 쳐? 폭행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딸이 폭행당한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 오셔갖고 손목 걸고 딸을 데리고 가버리시는 어머님도 많아요. 거기를 사위가 쫓아가서 이제 석 달 연루를 울고 빌고 사과하고 각서 쓰고 이래서 이제 아내와 같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서 내 딸을 때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신다. 뭐 당연한 거죠. 폭행은 어떤 경우도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때려서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누구를 때린다고 치면 그거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짐승 취급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딸이 폭행당했을 때 그 사회 정말 미워하고 이혼시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요즘은 그 장모님들이 살림 못하는 딸, 그 다음에 애 낳고 직장 다녀야 되는 딸 때문에 손녀, 손자 양육하느라고 딸집을 아주 그냥 자주 이렇게 문턱이 닳도록 드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사위의 그 행태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장모님이 제일 속 터지는 사이가 뭐냐면 돈 못 버는 무능력한 사이. 그것도 무능력이 예를 들면 뭐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 치가 뭐 배운 게 그 손깃을 보고서 그 업종이 전체적으로 평균 연봉이 낮다라 그러면 이해는 하는데 남들은 52시간 근무할 거를 30시간을 줄여서 일하면서 급여를 적게 가져오지를 않나. 그런 다음에 열심히 할 생각을 안 하고 1년에 직장을 서너 번씩 옮겨요. 들어가면 나오고 나오는 건지 잘리는 건지 들어가면 나오고 들어가면 나오고 한 석 달 나가서 일한 다음에 한 2년 쉬어요. 그럼 장모님이 드나들면서 여보게 김서방 박서방 아니 대리운전이래 돼. 근데 참 저 어머님 아버님 하시는 말 중에 대리운전이 이렇게 만만하신가 봐요. 제가 볼 땐 정말 극한 직업인데 나가서 대리운전이라도 해. 뭐하고 노나. 그 다음에 막노동이라도 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보통 그 일을 하기 결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운전은 야간 운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공사장에 갔을 때 막노동 뭐 아무나 주나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육체적인 노동을 안 하는 사람이 한다는 걸. 근데 장모님이 지적하는 게 막노동이라도 하든지 대리운전이도 하든지 이렇게 잔소리를 해대는 거죠. 그러니까 사위도 뭐 죽겠겠죠. 집에 있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장모님하고 매일 마주쳐야 되고 어쨌거나 장모님이 아주 속 터져주고 나자자자 발발발 떠세요. 그냥 오셔가지고 일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개선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그 태도에 대해서 아주 분개하십니다. 그래서 무능력하고 일을 개선할 의지가 없는 사이 엄청나게 싫어하십니다. 또 하나 싫어하는 유형이 사위가 자기 엄마 아빠만 챙겨요. 장인장모는 안 챙겨요. 처갓집을 멀리 하라는 옛날 속담을 너무나 잘 지켜. 처갓집 행사는 오지도 않고 자기 마누라 내 딸이 오는 것도 싫어하고 그리고 내가 가기라도 하면 눈치 주고 자기 엄마는 이게 열심히 드나드는데 나는 어쩌다 그 외손녀 좀 보려고 그러면 사위 눈치 보고 사위 없을 때 가야 되고 이렇게 자기네 식구만 챙겨요. 그리고 자기 부모 팔순잔치에는 돈 1,000만 원씩 턱 내놓으면서 이 장인장모 팔순 무슨 잔치 와갖고 30만 원 꼴랑 놓고 간다든가 딸이 얼마 줬을까봐 그냥 전전긍긍 잔소리하고 내 부모만 너무 소중하게 친하게 생각하고 내 아내는 우리 사람이고 처갓집하고는 결혼했으니까 단절. 지금 뭐 조선시대입니까? 참 장모 입장에서 밉죠. 굉장히 밉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다른 집 그 사이들 보면은 장모한테 절절매고 잘한다는데 지가 뭐 대통령이나 판사나 의사나 된 말을 안 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도 그렇게 자기 집만 챙기면
장모님들이 싫어하십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장모님한테 이제 매력적으로 인사 올 때 다가오는 사위, 예비 사위가 있어요. 화려한 말솜씨에, 그 다음에 장모님한테 센스 있게 정말 칭찬도 잘하고, 장모님 움직이려면 어머니 물 필요하세요? 떠다 주고 하면서, 제가요 이 딸하고 결혼하면 절대로 손에 이게 물 안 묻히게 하겠습니다. 저 그 정도는 되는 사람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저희가 월세를 시작하지만요, 5년 안에 집 삽니다. 그 다음에 또 살 겁니다. 그런 다음에 더 벌어서 10년 안에 어머님 아버님도 저희 집 옆으로 모셔서 살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장모님 입장에서 내 딸이 시집을 제일 잘 가는 거야. 너무 좋아. 근데 결혼을 시키는데 예식장도 정말 추레한 데서 하고, 월세집을 결혼해서 시작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그놈의 월세를 벗어나지는 못하는데, 거기에서 내 딸은 그 없는 돈에 아껴 사느라고 지들어서 화장품도 제대로 못 바르고 추리하고 늙어가는데, 이놈의 사이는 번지를 번쩍번쩍 걸고, 그 다음에 차고 아주 양복 쪽 뽑아 입고 외제차 타고, 그때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장모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 됐어요, 이렇게 헛붕 떠는 거 엄청 싫어하십니다. 엄청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위들이 그런 허풍을 떨 때 이제 장모님들이 뭐라 해서, 그만하게, 듣기 싫네, 어느 세월에 됐어, 이렇게 말을 자르게 되죠. 이제 그래서 허풍 허세 좋지 않죠. 사실 아내분들이 남편을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도 이 허풍 허세는 절대로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허풍하고 허세 떠는 사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 부분 딸들이 좀 남편감에서 걸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은 정말 많은데요,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따님 모시고 와서 이제 이혼하겠다라고 할 때 첫 번째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놈의 사이에는요, 우리 딸이 독박 육아예요. 그 다음에 쓰레기 하나를 갖다 버려주지 않아요. 토요일날 일요일날은요, 다른 사람처럼 애들 데리고 유원지라도 놀러 가든지 같이 뭐 캠핑이라도 가든지 이런 것도 없이 하루 종일 잠만 쳐줘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밥 차려준 거 먹고 손 하나 까딱을 안 해요. 이 얘기 진짜 많이 하십니다. 왜냐면 지금은 의식 속에 장모님도 그 다음에 따님도 맞벌이도 많기도 하지만 가사분담 이게 머리에 이렇게 내리에 박혀 있거든요. 내 딸이 전업주부인가 직장인인가 상관없이 무조건 가사분담.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가장 충돌이 많습니다. 사위 입장에선 저 나가서 돈 버는데 저녁에 집 써서 들어오는데요, 아내는 전업주부잖아요. 어머님 전업주부면은 딱 반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쓰레기 버리는 것까지는 해주지만, 그래도 밥 빨래 청소 정도는 집에 있으니까 아내가 하면 안 돼요? 이런 거로 충돌하면, 김서방 엄마한테 그렇게 배웠나? 옆집 밥상만 보게, 돈도 잘 벌어, 직장도 좋은데, 그런데 와서 밥 빨래 다 한대, 아침에 밥도 해놓고 나간대, 그러고 요렇게 덮어놓고 간대. 아내 마흔아님 일어나시면 드시라고. 자넨 거기에 비하면 뭘 하나? 절반만 하라는데 그것도 못하나? 이제 어머님들이 말빨에서 지지 않으시니까 가사분담 때문에 정말 이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 입장에서도 가사분담 하고 있는데, 전업주부면서도, 그러니까 남편하고 싸우는데 이거를 어머님이 장모가 이렇게 강화시키는 거예요. 딸의 생각을. 아니 얘 저기 사위 있잖아, 일하고 들어오면 힘들잖아. 그래도 네가 집에서 할 일만 하니까 힘들긴 하지만 네가 좀 더 해. 들어오면 쉬고 들어온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맛있는 것도 좀 해주고, 그리고 주말에는 좀 쉬게 둬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더 이렇게 막 딸의 성질을 돋구니 그거 가지고 딸이 수긍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사위하고 싸울 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장모님의 이런 가사 분담에 대한 관여, 이것 때문에 부부가 이혼을 하는데 가사 분담 안 해주는 사이를 장모님들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아들 가진 부모님들 살림 가르치세요. 살림. 오히려 딸들은 요즘 안 하고 가는데요, 라면 맛있게 끓이는 방법, 그 다음에 설거지 한 다음에 싱크대까지 다 닦는 거, 이런 거 교육시키셔야 됩니다. 저는 아직 못 시켰는데 군대 제대하더니 자기가 뭐 알아서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요즘은 딸 가진 죄인이 아니라 아들 가진 죄인이 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혼하겠다고 오시는 분들, 큰 그림에서 이제 저같이 이혼을 전문을 하고 있고 하루 종일 이혼하겠다는 분들 상담하고 재판 다녀오고 이런 세계에 있으면, 어떤 하나의 사유, 내 딸이 너무 고생을 한다, 사위가 도와주지 않아서, 이런 거에 대해만 이렇게 한몰이 되면 내 딸이 가장 불행한 것 같고, 지금의 사위하고 이혼시키고 어떤 놈을 만나도 이놈보다 나은 사위를 얻을 것 같고, 이거에 한몰을 하시면 어머님도 우울하고 따님도 우울해지세요. 근데 저희같이 이렇게 많은 사안들을 상담을 해본 입장에서는 극복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그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있는 내 딸을 이혼시켜 말어, 나는 이혼해 말어 하는 사유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정말 해야 되는 사유가 남들은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이렇게 알아보고
경험도 들어보고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체험해 보시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